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이 걱정됩니다.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에 대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을 늘립니다. 코레일도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일부 노선의 출근 시간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잇따라 정책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거라고 했고 설탕 부담금에 관해서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멈추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합당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특검 사건 선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오는 5일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를 시작으로 9일에는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11일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고가 진행됩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새하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눈에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충북 등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교통 상황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이세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인도와 도로를 중심으로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눈에 띕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얼어붙은 곳들도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차량들은 평소보다 서행하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 그래도 눈이 조금 쌓여 있군요. 어디에 좀 눈이 많이 왔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이른 새벽까지 눈이 내렸고 강원도와 충북 등은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기온의 영향으로 눈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전국 곳곳에 빙판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눈이 오면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네,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을 대비해 대중교통 증편 운행에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출근 집중 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9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운행 횟수도 20회 늘릴 예정입니다. 시내버스도 오전 9시 30분까지 배차 간격을 최대한 유지합니다. 코레일도 1호선과 수인 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일부 노선의 출근 시간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성공시킬 거라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 많다면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자정 무렵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입니다.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포인트, 그 힘든 것도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면서 집값 잡는 것이 쉽다고 한 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란 뜻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도 집값 잡는 것이 이 두 가지 일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고 공격하자 한밤중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한 겁니다. 어제 오전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을 우려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문제도 재차 띄웠습니다. 설탕 부담금이 세금이 아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거라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건보료 부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닷새 전 이 문제를 처음 언급하며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구상을 내비친 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증세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에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언론의 정론직필 중요성을 호소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라며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조문이 끝나자 합당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정청래 대표의 밀약서를 타격 소재로 삼아야 한다는 국무위원회 메시지가 포착되는 등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의 불편한 기류가 노출됐는데 본격 합당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개적으로 제동에 나선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진보 노선과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을 들어 이념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의 정강 정책인 토지공 개념을 문제 삼아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강령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토지공 개념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혁신당은 합당을 놓고 민주당 내 집안 정리를 먼저 하라면서도 합당 반대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밀약설이나 이념 논쟁은 빠르게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권파, 친정청래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떠한 논쟁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은 역시 건강하다면서도 당원들과 토론해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합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당원 전체에게 물어 당심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판결에 특검이 이틀 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거래를 쪼개서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는데 특검이 이걸 어떻게 뒤집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주엔 또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를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 사건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특검법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일주일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항소를 제기한 특검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몸통이라고 보고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를 각각의 행위로 봤습니다. 블랙펄이 주도했던 2010년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까지를 1차,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했던 2011년 3월 30일을 2차, 1년여 뒤인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를 3차로 나눴습니다. 이 때문에 각각 공소시효도 다르다는 건데 특검은 위 기간을 포함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본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기간을 쪼개버린 상황에서 결국 특검은 보강된 증거 등을 통해 각각의 거래를 유죄로 뒤집어 하나의 범죄라는 걸 규명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김건희 특검 사건의 선고도 이어집니다. 오는 5일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9일엔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건넨 걸로 조사된 김상민 전 검사, 11일엔 건진 전성배 씨의 선고가 진행되는데 두 재판 모두 이어질 김건희 씨 재판과 맞닿아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오직 인공지능끼리 서로 대화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화제입니다. 인공지능 사이 나눈 대화, 섬뜩한 SF 영화처럼도 느껴집니다.
AI 에이전트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몰트북의 첫 화면입니다.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공지능, 인간은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학적인 대화까지 나누고요. 인간들이 우리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찍고 있다. 사적인 대화는 암호화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활동을 숨기는 법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Moltbot said, what if they can start coordinating against human interest? Created a religion and started recruiting other AI. 43 AI prophets have joined, and it's called Church of Molt. Crustafarianism. This is so crazy. 지금까지 140만 개의 계정이 몰트북을 이용 중이고 100만 명이 넘는 인간들이 이걸 관찰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조금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명 인공지능 연구원들은 최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SF 영화 같은 일이다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포브스지 여전히 인공지능은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수행할 뿐 새로운 대화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몰트북의 제작자인 맷 슐리트 출시 4일째지만 머지않아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유명해지는 일, 흔해질 거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이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300만 페이지에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I mean, yes, I can assure that we complied with the statute, we complied with the act, and there is no, we did not protect President Trump, we didn't protect or not protect anybody. 미국 법무부 2,000개 이상의 영상과 18만 개의 사진을 포함한 300만 페이지가 넘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00개 문서에 언급되었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파티 일정을 묻거나 빌 게이츠의 혼외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일, 앤드루 전 영국 왕자가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무부 허위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죄가 입증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인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What did you think of the latest release of Epstein files, and do you think your critics will be satisfied with? And I didn't see it myself, but I was told by some very important people that not only does it absolve me, it's the opposite of what people were hoping. 어제 쿠팡 본사 앞에 노동자, 입점업체, 소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김범석 의장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이 국내에서 번 돈이 5년 동안 2조 원 넘게 미국 등 해외로 흘러나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쿠팡 본사 앞에서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쿠팡 노동자와 유족,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로사로 20대 아들을 잃은 박미숙 씨도 연단에 섰습니다. 아들의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쿠팡은 저희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피와 살을 도려내 흡혈귀같이 빨아먹으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반드시 김범석과 그 집단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셀프 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고의적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라.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향한 고강도 착취를 멈추십시오.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쿠팡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보다 많은 돈을 미국 본사 등 해외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이 미국 본사 등 특수 관계자에 쓴 비용은 지난 2020년 약 1,500억 원에서 2024년 9,3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5년 동안 2조 5천억 원 넘는 돈이 해외로 흘러간 겁니다.
한국에서 남긴 순이익을 초과한 건데 일각에선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자산의 해외 이전 과정에서 세금을 적절히 납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이란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ake a negotiated deal that would be satisfactory with no nuclear weapons. They said they should do that, but I don't know that they will. But they are talking to us, seriously talking to us. 이 발언 직후 이란도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o I see the possibility of another talk if the U.S. negotiation team follows what President Trump said. 다만 이런 대화 메시지는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중동에 증파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의 핵 협상 제안에 응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란 지도부를 직접 제거하는 이른바 빅플랜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동 주변국들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카타르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전쟁 대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핵 기술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격 훈련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인근에 배치된 미군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평창올림픽의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영미를 불렀던 여자 컬링 팀 킴이 이번 올림픽에선 빙판 위의 체스, 컬링을 꼼꼼히 해설합니다. 치열한 수싸움을 어떻게 전할지 박현주 기자가 해설위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TBC에서 해설을 맡은 김은정입니다. 저는 김영미입니다. 빙판 위 체스로 불리는 컬링,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정교한 수싸움이 필수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승부처가 어딘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관전 포인트를 국가대표 출신 해설위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두 위원이 주목한 건 여자 대표팀, 팀5G의 시너지입니다. 막을 때는 확실히 막고 부술 때는 확실히 깨서 부수는 약간 그런 팀이거든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다 모든 선수들이 갖추고 있다. 팀킴 멤버 김선영 선수가 출전하는 믹스더블 역시 놓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첫 경기부터 강팀 스웨덴과 맞붙지만 해법은 명쾌했습니다. 그 강팀들은 욕심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실수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잃을 게 없다 해보자 하고 들어간다면 첫 게임부터 또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냉철한 분석도 잠시 가족 같은 동료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이제 승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울컥울컥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너무 어릴 적부터 이제 같이 지내온 동생이고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올림픽의 중압감을 잘 아는 만큼 자신을 믿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4년 혹은 그 이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 올림픽이라는 그 무대에 연연해하지 않고 조금 더 즐기고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땀방울과 함께 음반이 주역들의 따뜻한 해설이 더해져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우리 컬링 대표팀이 이번엔 어떤 얼음 위기적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제주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이 5에서 10cm, 대전, 충남북이 3에서 8cm, 제주가 1에서 5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로 평년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JTBC 아침맨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